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빵집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빵집 일이라는 게 큰 돈벌이는 되지 않지만 일한 만큼은 벌 수 있어서 그럭저럭 먹고는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동안 제게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답니다. 인생 선배들에 비하면 한참 어린 나이지만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저도 고생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날 키우면서 살았지요. 내가 너무 어릴 때라서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는 줄 아는데 저는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다급한 말소리와 넋을 잃고 울고만 계셨던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저를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아버지는 예초기 한 대 들고 다니면서 풀 베는 일을 하셨습니다. 군청에서 일거리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산소에 가서 벌초 작업을 대신 해주는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초 작업을 하다가 같이 일하던 사람의 예초기 칼날이 돌뿌리에 걸려서 부러졌고 그 칼날은 운이 없게도 아버지의 다리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크게 다치셨고 수술 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셨어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애쓰셨던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자 모든 걸 비관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지질이 운도 없는 인생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지요.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저는 이른 나이에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 일도 해보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배가 고파 빵집에서 단팥빵을 하나 사서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허겁지겁 단팥빵을 먹어치우고 나서 무작정 빵집 주인한테 가서 말을 걸었지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일을 해야 하나요? 내 말에 빵집 주인은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도 이런 빵 만들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정말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어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제 눈빛을 보고 빵집 주인은 저를 점원으로 채용해 주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맛있는 빵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공짜로 빵 만드는 기술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빵 만드는 제빵사가 되었답니다. 일 배우면서 받은 월급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지요. 덕분에 저는 몇 년 후 그 빵집에서 나와 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일을 가르쳐 주셨던 사장님도 제가 가게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혼자 하는 가게라서 많은 종류의 빵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장사는 생각보다 꽤 잘 되었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으로 이제는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고 살림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3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대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연애도 한번 못 해봤고 또래 친구들처럼 청춘을 즐기지도 못했어요.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나이가 차고 보니 주변에서 시집가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집은 남자가 있어야 가지요. 백마탄 왕자님처럼 멋진 남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저도 당장 시집 갈 거예요. 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느 날 제게도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더라고요. 빵집을 오픈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단팥빵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잘생긴 얼굴에 항상 밝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었고 손님은 어디까지나 손님으로만 봐야 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오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서비스를 더 챙겨주거나 가벼운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빵만 사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이트 신청을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몰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이 들킨 것만 같았죠. 그 남자의 말에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그 남자가 백마탄 왕자같이 느껴졌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태주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어서 빵집에 자주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나름대로는 마음 표현을 한 거라고 하는데 둔한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큰맘 먹고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만나고 보니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의 첫 남자친구였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주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제게 결혼을 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주는 태주씨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네요.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우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넉넉하지 못한 우리 집 형편이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태주씨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장인 어른이라며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주씨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는 태주씨의 집을 보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집을 보니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더군요. 태주씨가 평소에 소탈한 옷차림을 하고 다녀서 그렇게 부자인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부자인 티를 안 내고 다녀서 저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일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하얗게 대리석이 깔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온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겠더군요. 태주씨의 아버지는 태주씨를 꼭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태주씨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는 눈치셨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니 대놓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너 옆 동네 김씨네 딸 맞지? 니네 아버지가 절름발이잖아. 요즘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닌다며? 게다가 엄마도 없이 자랐다면서? 그런 주제에 어떻게 우리 아들 만날 생각을 다 했어? 어머님의 말씀에 아버님은 말이 좀 심한 것 같다며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신도 알 건 알아야죠. 우리 아들이 어디 보통 아들인가요? 나중에 당신 회사 물려받으려면 와이프도 잘 만나야 한다고요. 엄마 없이 자라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뭘 믿고 우리 아들을 맡겨요? 알고 보니 태주씨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는 태주씨 아버님의 회사였고 그 회사를 나중에 태주씨가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저는 태주씨에게 왜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지요. 나도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그냥 둘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설득해서 우리 결혼 꼭 허락받을 거야. 그래도 아버지는 혜진씨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잖아. 아버지랑 둘이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태주씨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이 제게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돈 봉투를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받고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가난한 네 처지에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다.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거절하지 말고 줄 때 받아. 그걸 본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님, 저 태주씨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억만금을 준대도 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저 태주씨랑 절대 못 헤어져요. 사랑 좋아하시네. 네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다 알아. 두고 봐. 너 이 돈 안 받은 거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둬.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해. 알아들었어? 내가 돈 봉투를 거절하자 어머님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우리끼리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태주씨랑 상의해서 일단 결혼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날짜만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빵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태주 씨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예정된 날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하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머님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 임신 소식까지 들으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주 씨는 저의 임신 소식에 오히려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차라리 잘 된 거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임신 소식 들으면 엄마도 분명히 좋아하실걸. 그러면 우리 결혼도 허락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둘이 손 꼭 잡고 가서 어머님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임신 틀림없는 거지? 그럼요. 엄마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진단서도 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알았다.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애매한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태주 씨는 좋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엄마도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서 놀랬을 거야.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주 씨 말대로 마음이 바뀌셨는지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군요. 웃는 얼굴로 가게에 들어오신 어머님은 두 손 가득 들고 온 물건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들 낳는 한약이고 냄비에 든 건 붕어 곰탕이다. 이게 임산부들한테 그렇게 좋다더구나. 저는 하루아침에 달라진 어머님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더군요. 드디어 어머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찾아와서는 한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무리하지 말고 밥도 든든하게 먹어. 그래야 애 낳을 때 고생 안 하지. 라며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셨어요. 달라진 어머님의 태도에 태주씨도 기뻐하더군요. 더 늦기 전에 예식장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며 신이 났더라고요. 저도 가게를 당분간 쉬기로 하고 몸조리하면서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눈을 떠보니 침대가 온통 젖어 있더군요. 자는 동안 하혈을 한 거지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태주씨도 오열을 하더군요. 그런데 태주씨와 함께 온 어머님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거 봐라. 내가 그래서 몸조심하라고 한 거야. 얼마나 미련하게 굴었으면 이 사단이 나. 일단 몸조리하고 퇴원하고 나면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아무래도 니들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사는 친구가 병문안을 와주었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인데 한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지요. 친구는 절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친구의 얼굴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 내가 뭐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꼴이 이래서 미안하다.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꺼내 먹어. 내 말에 친구는 환자가 별 걱정을 다 한다며 핀잔을 주더군요. 넌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과일도 깎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갈게. 그렇게 말을 한 친구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꺼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먹다가 남긴 한약을 보았고 이게 무슨 약이냐고 묻더군요. 그거 아들 낳는 약이래. 태주씨 어머니가 주셨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게 되었네. 내 말에 친구는 한약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들 낳는 약이라고?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한데? 괜찮으면 내가 이거 가져가서 알아봐야겠어.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그 한약 성분 분석해봤는데 아들 낳는 약이 아니라 애 떼는 약이었어. 임신한 여자 유산시키는 약이었다고. 그것도 적정량보다 많이 써서 잘못하면 너까지 위험할 뻔했어. 친구의 말에 저는 경악을 했었네요. 밝게 웃으면서 내게 약을 주고 간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태주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었지요. 마침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 있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씨, 갑자기 웬일이야?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저는 태주씨의 말을 무시하고 다짜고짜 어머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얘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무슨 얘기야? 나한테 왜 이래? 어머님이 저한테 아들 낳는 약이라고 속이고 애 떼는 약 먹이셨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이도 유산됐고 잘못하면 저도 죽을 뻔했다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난 그런 적 없다. 증거 있어? 어머님은 예상대로 발뺌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친구가 준 한약 성분 분석표를 어머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온 거예요. 어머님, 이래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님이 지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진짜야? 당신이 그런 약 사서 먹였어?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근본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 뺏어가는 꼴을 어떻게 그냥 봐요. 우리 아들은 더 괜찮은 여자 만나서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고요. 당신도 그리고 태주 너도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어머님의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당신 너무한 거 아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태주씨도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며 나를 보며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태주씨가 아무리 빌어도 저 결혼 못합니다. 저런 사람이랑 한 집안 식구 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한 짓 전부 고소해버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힘들었는지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님이 혼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미안하네. 집사람은 내가 따끔하게 혼내주었어. 그러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그 사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아버님은 내게 거액의 돈을 주셨습니다. 이 돈은 합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그리고 이걸로 우리 집안이랑 있었던 일은 깨끗이 지우고 살아. 태주한테도 잘 말해뒀으니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저는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돈을 받는 대신에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소문나는 걸 두려워한 것 같더군요. 어머님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콩밥 좀 먹이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마음을 접었네요.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가게를 확장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잊고 열심히 빵을 만들면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요즘에는 술을 끊고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고 한답니다. 이제는 시집가라는 소리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당분간은 연애고 결혼이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이나 실컷 벌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